골프를 치다가 생기는 병이 골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못 치면 정말 골병을 들게 되는 골프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손과 팔에 올 수 있는 골프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깨부터 발목까지 다양한 부위에 올 수 있는 골프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중 원장님, 그리고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민 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을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결실의 계절, 또 고독의 계절도 있고요. 또 독서의 계절도 있고요. 네. 또 이 골퍼들에게는 라운딩의 계절이라고 참으로 즐기는 계절 중에 하나죠. 아니, 가을 골프는 빚내서라도 친다 이런 말도 있을 네. 정도더라고요. 두 분도 참 골프를 좋아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가을 골프의 매력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 원장님. 네. 저에게 가을 골프의 매력은 예. 잔디는 5월, 6월부터 파란 색깔이지만 네. 10월 잔디가 가장 빳빳한 잔디, 예. 공이 떠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시원한 바람, 맑은 하늘 네. 이게 다 갖춰진 본인의 스코어만 잘 나오면 좋은 그게 가을 골프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우리 이 부장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을 지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더욱 생각을 하는데요. 여름 라운딩 해보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덥기도 덥고 장맛비 때문에 라운딩이 취소되기도 하고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 컨디션도 좋아지고 장맛비 때문에 취소되는 일도 없고 그립을 놓치는 일도 없어서 스코어도 더욱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토록 좋은 계절이라고 해서 잔디를 밟고자 골프장에 나갔는데, 필드에 나갔는데 다들 거의 복면 가방 수준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패치도 붙이시고요. 네. 마스크도 하시고요. 자외선 피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시는데 김 원장님도 필드 나가실 땐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얼굴에는 선크림을 바릅니다만 예. 선블록을 바르지만 팔다리는 저는 이 톳이라고 합니까? 예.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왕이면 주말에 저는 주말 골프니까요. 이 자외선을 팔다리 좀 조여서 아시다시피 자외선은 피부에는 좋지 않고 네. 하지만 우리 비타민 D를 합성해서 우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챙겨주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지만 저는 주말에는 자외선을 쪼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필드에서 한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외선을 쪼이는 건 별 문제가 없을까요, 피부에? 우리 얼굴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오고 특히 이제 눈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외선. 예. 그러나 팔다리에 쪼이는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서 활성 비타민을 합성시켜서 이 칼슘과 비타민 D를 이용해서 뼈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우리 간혹 피부에 생기는 피부암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 동양인들은 백인들에 비해서 우리 자외선의 피부의 어떤 질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자외선을 쪼이는 것을 그렇군요. 권장합니다. 네, 가을 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을은 뭐 골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야외 활동을 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계절이 또 허리, 이 척추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선한 날씨만큼이나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특히 새벽이나 그리고 야간에 골프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허리의 근육의 긴장이 더욱더 심해져서 스윙 시에 그 허리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골프 손상에 대해서 먼저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중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상 부위를 하나씩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일단 골프라는 종목이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골프 손상이라는 건 과연 어떤 걸 얘기하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골프의 특성은 이 다른 스포츠와 달리 육체적이고 기술적이고 심리적이고 거기다 정신적이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골프는 혼자서 스윙을 하는 운동인 것 같지만 동반자가 있고 동반자에 대한 배려와 동반자와의 경쟁, 그다음에 또 내가 골프를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해서 가지는 욕심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골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골프를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스포츠로 생각하고 도전하시고
그 스포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손상을 골프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골프 역사가 깊은 우리 서양에서는 이미 골프 인저리라 해서 이 골프 손상이 하나의 학문의 부분입니다. 어떤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 손상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정의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연습장, 드라이브 레인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시합, 뭐 아마추어는 시합을 나갈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시합 또는 우리가 이제 골프 라운딩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라운딩이라는 건 우리가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골퍼들이 라운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연습장, 시합, 라운딩 어떤 장소에서든 골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상을 통틀어서 골프 손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골프 손상이 그럼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워밍업을 하지 않고 몸을 풀지 않고 갑자기 시작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원인 중에서 크게 골프 손상의 원인 세 가지를 꼽으라면 네. 첫 번째 잘못된 스윙 메커니즘입니다. 이 골프 스윙을 많은 분들이 초보 때 골프는 볼을 치는 게 아니고 채를 던지는 것이다. 바디 턴이다, 뭐 몸통 스윙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마추어들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공을 보면 이 들고 있는 클럽으로 공을 때리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골프를 친다는 표현을 좀 없애고 채를 던지러 간다고 좀 표현했으면 아마추어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아마추어 시절을 지나더라도 또 한 가지 이제 골프는 스코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도하게 연습장에 오래 가서 몇백 개의 타구를 친다든지 하는 이런 과도한 사용으로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고장이 날 수 있고 네. 과사용이고 또 한 가지는 골프는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드럽게 이 골프 클럽이 공을 지나가는 것이 골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골프 치신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마추어들은 그 공을 쳐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 과도한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사용, 과도한 힘, 그다음에 잘못된 스윙 메커니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골프 손상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골프 손상이 그럼 얼마나 많은지 이 황제의 이 부상 경력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뭐 골프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나서 재기하는데 한 2년여 걸렸지만요. 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연도별로 보시면 이 목부터 이렇게 다양한 무릎은 십자인대 2번이나 수술했고요. 이런 큰 부상을 이겨내고 또 재활하고 이겨내고 재활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골프 선수 생활을 해왔다는 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선수가 골프 손상이 올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짚어주셨는데요. 타이거 우즈는 보셨다시피 한 20여 차례 걸쳐 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맞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골프 손상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타이거 우즈의 스윙을 보시면 정말 이 역동적이고 이 다이나믹하다고 하죠. 이 상체와 하체의 비틀림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이 헤드를 던질 때는 이 골반이 완전히 이 비구 방향으로 보이는 그런 스윙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척추 부상, 그다음에 이게 무릎에 또 이 회전력이 작동하니까 무릎에 이제 반달 연골 손상, 그다음에 이제 십자인대가 만성적인 파열이 오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 번 수술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년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참 편안한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신에 다 이렇게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늑골 골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초보의 경우 늑골 골절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참 뭔가 늑골을 맞는 것도 아닌데 이 갈비뼈가 어떻게 부러질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병원을 찾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의사로서 골퍼들을 대할 때 초보 골퍼들이 가장 병원을 많이 찾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상외로 이 늑골 골절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행자가 뭐 이렇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네. 어떻게 골프를 연습을 하던 늑골 골절은요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골프라는 운동은 평소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던 근육을 이렇게 찾아내서 쓰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간근이 평소에는 우리 호흡할 때 쓰는 운동인데 이 골프할 때는 그 늑간근의 수축과 경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 소위 말해서 피로골절이라고 말씀드리죠. 한 번만에 이 늑골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200구, 300구 정도의 공을 치는 스윙을 통해서 이 늑간근이 수축해서 늑골이 골절돼서 늑골 골절인들 처음에 잘 모르시고 네. 병원에 와서 사진 촬영해서 늑골 골절 진단 받고 3개월 그 연습장
지금 돈 다 지불했는데 못 다니게 돼서 예. 원장님 진단서 끊어주세요. 제가 예. 좀 미뤄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아프신 분들 소염제나 진통제 하나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아는 골퍼들 중에서 예. 초보 때 예. 늑골 골절 생겼는데 이 테이핑하고 나가서 라운딩을 하고 왔다 이렇게 뭐 무용담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늑골이 가볍게 하나가 금방 가도 호흡할 때도 불편하기 때문에 골프 스윙을 한다는 건 불가능이고 보통은 늑골은 잘 낫지만 예. 6주 정도가 경과가 되어야 다시 스윙을 할 수 있고 늑골 골절에서 6주 뒤에 회복되셨더라도 반드시 연습장에 가면 바로 공을 치시면 안 되고 네. 우리 그 골프에서는 빈 스윙이라고 하죠. 이렇게 골프 클럽으로 빈 스윙을 해서 통증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공을 가격하는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늑골 골절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도 이게 늑골 골절이 심할 경우에는 안에 장기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위협을 주시더라고요. 예, 늑골이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이 분들은 하나가 아니고 예. 동시에 3개, 4개가 늑골 골절이 됐는데도 모르고 연습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예. 네, 초보 골퍼들한테 오기 쉬운 현상이라고 하니까 예. 좀 잘 살펴보시면서 주의하셔야겠어요.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어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는 이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렇죠. 유일한 관절인데요. 이렇게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손상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흔히 이 어깨 관절을 두고 이 티 위에 올라가 있는 골프공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어깨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조건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 티 위에 공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죠. 만약 그 공을 손가락으로 탁 치면 공이 떨어지죠. 네. 어깨도 그렇게 조금만 운동범위 넓히면 어깨가 탈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는 탈골되지 않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대나든지 연부 조직들이 그 탈골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골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깨 손상은요, 사실은 어깨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야구나 배드민턴, 테니스보다는 발생 비율이 낮지만 이 어깨의 회전근개라는 어깨를 이 움직임을 작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 5개의 이 힘줄이 있는데 이 힘줄은 특히 남성들에 있어서는 50대, 60대 초반에는 굉장히 이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이 회전근개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보통 뒷땅이라고 골퍼들이 이야기하시죠. 네. 공을 쳐야 되는데 큰 공이 지구를 먼저 때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으로 땅을 때리고 특히 겨울에 땅을 때리는 순간에 예. 그 충격이 이 클럽을 통해서 어깨에 전달되면서 갑자기 통증이 생겨서 그 통증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 이게 회전근개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골프장에서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가 이 물기가 있는 경사면 이런 계단 같은 데서 넘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을 짚게 되는데 이때 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걸 보셔도 어느 정도 그 핸디는 아시겠네요, 원장님은요? 그렇습니다. 그 늑골 골절로 오시는 분들은 예. 아직 소위 말해서 골프 전문 용어로 비기도. 머리를 얹지 않았다고 분들이 많고요. 예. 이 회전근개는 주로 골프를 오래 몇십 년 치신 분들 중에 이 중년 남성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깨 통증을 왜 허리하고 무릎하고는 달리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통증이 계속 좀 더 아플 때도 있는 것 같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예. 이 회전근개와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어깨 캡슐에 예. 이 염증 반응이 와서 예. 캡슐의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동으로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이 50견이라 해서 우리 동결 관절이라고 하죠. 이 손이 가지 않는 네네. 이건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자려고 누워 있을 때도 통증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됩니다. 예. 자,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중년 때는 보통 이렇게 50견으로도 맞아요. 고통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어깨가 아픈 게 이게 50견 때문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정말 파열인지. 파열이 된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은 네. 당연히 우리 초음파나 MRI를 촬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50견인 경우는 이 방금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밤에 이 어떤 동작을 하지 않고 누워 있는데도 쉬고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오고 운동 범위가 감소해서 이 어떤 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동작이 안 된다면 50견 쪽에 더 가깝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뭐 스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동작할 때 어떤 각도에서 일정한 통증이 유발될 때는 이 회전근개 손상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골프로 입을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깨부터 시작해서 늑골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이제 무릎 부위를 좀 알아볼까 싶습니다. 이게 무릎은 솔직히 퇴행성 변화가 좀 있는 부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골프로 무릎은 인한 손상과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무릎은 50대가 넘어가면 여성들 뭐 7, 80%, 남성들은 한 60대 후에 그 정도의 비율로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젊었을 때 본인이 하던 스포츠 활동을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아, 뭐 내가 젊었을 때는 마라톤도 하프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릎 안에는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C자형으로 생긴 콜라겐 99%와 물로만 돼 있는 이 탄성을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인데 이 이름이 반달 모양의 연골이라 해서 반달 연골이라고 내측에 하나, 외측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릎에 이 정강이뼈와 대퇴골 아. 사이에 내측에 하나, 외측에 하나, 두께는 약 1cm 미만의 연골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저희들이 10살 근처에는 뭐 춤을 춘다, 힙합 댄스를 한다, 뭐 2m 정도 높이에서 담에서 뛰어내린다 할 때 이 반달 연골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가에 주름이 오는 건 우리 몇 세부터 오신다고 보시죠? 여성들은? 거의 뭐 30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네. 30은 젊은 나이인데 벌써 눈가에 주름인데 네. 그때 우리 여성들이 콜라겐이 감소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고급 화장품에는 콜라겐 함유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죠? 네네. 우리 족발에도 많고요. 근데 이 반달 연골은 99.9% 콜라겐인데 우리 눈가에 주름이 생길 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반달 연골도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네. 30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감소한다는 것은 탄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타이거 우즈와 같은 이 회전을 하는 저런 이 동작으로 스윙을 하면 무릎 연골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골프에서 이제 이 반달 연골 손상이 많이 올 수 있는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우리 퍼팅 라인을 잃는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저렇게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릎을 과하게 굴곡시킨 상태에서 네. 이 라인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 자세는 우리 반달 연골로 봐서는 이 중년 이후에 굉장히 사실은 이 손상이 잘 올 수 있는 위험한 자세가 자세군요. 됩니다. 네. 몸에 좋은 운동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법. 특히 무릎은 골프와 관련된 스윙과 걷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상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 골프와 같이 이렇게 많이 무릎을 굴곡을 많이 하는 스포츠, 그다음에 배드민턴 같은 스포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이 반달 연골 파열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생겨서 파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절제술을 하기도 하고 봉합을 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 내측 반달 연골이 파열된 환자의 연골을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일주일 전 오른쪽 무릎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무릎에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 연골이 찢어져 통증을 유발한 것이었다. 다행히 손상 부위가 크지 않아 관절을 직접 열지 않고도 내시경 수술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지금 이게 이제 전방 십자인대라는 거고요. 이게 전방 십자인대 괜찮고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이 안쪽에 있었던 부분이 찢어져 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밀어 넣어서 여기를 봉합을 해야 되는 거죠. 찢어진 반달 연골을 제자리에 붙여주는 정교한 치료법. 수술은 무릎에 1cm가 채 안 되는 작은 구멍을 낸 뒤 그 안에 관절 내시경을 넣어 손상된 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 출혈이 적고 흉터도 작게 남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수술이다. 반달 연골을 찢어지기 전 상태 원위치로 해서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흡수 봉합사를 이용해서 네 군데 봉합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반달 연골 이 봉합 수술이 뭐 대부분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 입장에서는 큰 피부의 절개가 없이 이렇게 간단한 수술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처럼 그렇게 금방 1, 2주 만에 붓는 건 아니고요. 한 6주에서 8주 정도 무릎을 보호대해서 무릎이 회전하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조기를 차고 이 체중 부하를 하게 되고 서서히 이제 재활 치료를 해서 다시 스포츠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무릎 손상까지 알아봤는데 예. 앞서 이제 골프 손상이 오는 이유가 뭐 잘못된 스윙, 과도한 사용, 또 과도한 외력 이렇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돌발적인 사고로도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발목 같은 경우가 그렇게 병원을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네. 발목은 왜 다치는 건가요? 예, 골퍼들이 이제 강구하는 게 골프가 스윙을 하고 걸어가고 안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골프는 기본적으로 한 라운딩이 4시간, 우리 길게는 5시간 정도 야외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이 야외라는 것은 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골프를 하면서 이 골프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발 쪽에 어떤 위험물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런 동작에서도 네네. 가끔 이렇게 발목 인대 손상이 돼서 이렇게 발목이 골프하고 나서 부어서 뼈 조각이 작게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더 심한 분들은 결국 이제 뼈 조각이 인대가 이렇게 발을 제치면서 뼈 조각이 떨어져서 저렇게 수술로 이어지는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이 작동하는 에너지가 커지면요, 저렇게 이제 완전히 골절이 돼서 어허. 이 결국 전이된 골절이 발생하면 네. 저렇게 이 금속판과 나사로 수술해서 고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2, 3개월 이 지나야 골과 뼈가 붙고 다시 골프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월요일, 화요일 아침에 외래 진료실에서 골프를 하다가 이런 골절상을 입고 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예.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또 골프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골프의 스윙도 알아야 되지만 골프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골프장은 그냥 학교 운동장 같은데 잔디를 얹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골프를 하신 분은 다 아시지만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잔디 밑에 엄청난 깊이에 땅을 파고 거기에 배수가 돼서 비가 오더라도 금방 골프를 할 수 있도록 물이 배수되도록 유관로라는 이 배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깊이가 깊은 골프장은 몇 메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잔디를 관리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 여름이 되면 이 배수구 뚜껑과 스프링클러에 잔디들이 자라서 덮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걸어가시고 하다가 스프링클러나 그렇죠. 배수구에 발을 헛디딘 순간에 저런 손상으로 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요즘 우리 사회 각곳에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골프장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안전사고 그 동의서에 사인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골프장에다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골프장마다 이 배수구 스프링클러에 반드시 배수구가 있다는 표시를 하도록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골퍼들 더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다리 쪽에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발목, 무릎 외에는 또 어떤 손상 요인이 있을까요? 골프 치다가 일어난 돌발의 사고 중에서 가장 예. 큰 사고가 바로 이 정강이뼈, 발목 바로 정강이. 윗부분,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골절입니다. 이 환자애는요, 네. 실제로 이 두 부부가 차를 몰고 골프 투어를 가서 첫날 한 3번째, 4번째 홀에서 이 비가 좀 와 있는 네. 이 잔디가 있는 경사면에서 공을 이렇게 차전을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디디다가 미끄러지셨어요. 미끄러지면서 이게 발은 이 잔디에 이렇게 박혀 있고 몸이 이렇게 돌면서 아이고. 저게 무슨 공을 맞아서 골절된 게 아니고 네. 본인의 체중이 실리면서 몸이 회전해서 사람의 뼈가 저렇게 쉽게 부러지나 싶지만 실제로 이 골프장에서 저런 실족으로 저렇게 부러져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프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미끄러진 게 아니고 발은 고정되는 바람에 맞습니다. 예. 몸과 이렇게 꺾이면서 발생하는 맞습니다. 사고를 예.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골프가 즐겁게 시작한 골프가 어우. 그 4명의 나머지 3분의 동반자가 전부 구급차를 타고 그렇죠. 응급실로 오게 되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퍼들도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네. 이 골퍼들이 이제 수술을 하는 구급차 타고 오셨을 때까지는 막 이 너무너무 통증 때문에 말을 못 하시는데 제가 며칠 지나서 이 좀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병실에 회진을 가보면 네.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원장님 저 언제부터 골프 칠 수 그렇죠.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손상이지만 네. 역시 이제 몸이 충분히 워밍업이 안 된 상태, 아. 특히 겨울에 네. 이렇게 가서
뭐 우리가 이제 경기 보조원이 처음에 이제 야, 몸을 풀겠습니다 하면 같이 따라서 이렇게 체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뭐 아, 나는 뭐 그렇죠. 20년 골프 쳤어 뭐 이러시면서 이제 몸을 안 풀고 또 골프장에 맞습니다. 늦게 도착하셔서 막 허겁지겁.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첫 홀부터 막 이렇게 하시다가 골프 스윙하고 다음 홀 이동하기 위해서 한 발 내딛는 순간에 뜨끔하면서 야, 네. 장단지에 저렇게 되면은 저게 지금 MRI 상에 보인 이게 피가 고인 혈종이라는 아. 건데 네. 저렇게 되는 순간 바로 골프는 그 자리에서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시 이제 골프라는 게 이제 걷고 하면서 이 경사면을 많이 이동하니까 네. 경사면에서 잘못 헛디디거나 또는 우리 아주 건강한 젊은 남자들이 골프 치러 가서 이렇게 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회전시키는 순간에 우리 이 장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과 그 아래쪽에 붙어 있는 아킬레스 사이가 서로 반작용이 생기면서 저렇게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져서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지면 뭐 저거는 다시 수술도 해야 되고 회복할 때까지 2,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큰 손상입니다. 네. 또 아킬레스가 조금 붓고 염증이 나는 아킬레스 왜 건염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방치하게 되면 저렇게 파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급격한 손상으로 오는 아킬레스 힘줄의 파열은 오히려 젊은 분들한테 많고요. 네. 20, 30대도 많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아킬레스 건염은 이미 아킬레스 건이 터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약간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뭔가 계단이나 이렇게 걸을 때 뒤쪽에 뭔가 통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아킬레스 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소염제를 먹거나 또는 가끔 거기에 이제 다른 뭐 국소적인 주사요법을 하시고 네. 그런 방치하다가 이제 그 아킬레스가 약해진 상태에서도 이런 아킬레스건 파열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네. 김성중 원장님과 함께 늑골, 어깨 그리고 다리 부위에 올 수 있는 골프 손상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앞서 이런 손상들이 골프 수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남성분들은 제가 뒤에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골프 하시는 라운딩 중에 음주를 조금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골프장에서 보면 뭐 이 우리 그늘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게 예. 6홀, 5홀마다 있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이 주류를 이제 판매하고 있고 또 우리 저희 대한민국은 골프장이 이렇게 팀들이 많다 보니까 나인을 마치고 그 후반 나인을 들어가기 전에 뭐 2, 30분 이상 대기 시간이 휴식을 길죠. 하는데 예. 그 시간에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을 특히 남성 골프 4분이 오신 분들은 테이블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술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과하게 하실 센 경우도 술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골프장에서 사고 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알코올 섭취하고 이 알코올 섭취는 야외에서 섭취는 흡수가 실내에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골퍼들이 나는 그늘집만 들렸다 나오면 그 다음 홀에 이 오비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방금 마신 알코올이 금방 위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이 몸에 싹 퍼진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 앞에 하시던 경기력이 본인 생각과 달리 완전히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똑같은 이 좋은 샷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음주와 연관된 골프장 사고가 많고요. 네. 여성분들은 제가 여성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남성보다 골프장에 가면 이렇게 이 핸디캡이 있으니까 이 레이디 티라고 해서 앞쪽에 있습니다. 네. 앞쪽에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뒤쪽에 아직 플레이가 덜 끝난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에서 많이 보는 광경인데 절대로 이 플레이어 앞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타구 사고 그거가 제일 이제 여성분들 조심하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여러모로 오늘 골프장의 안전 수칙까지도 함께 많이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쇄골골절인데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쇄골이 다쳤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프도 저도 즐기고는 있습니다만 쇄골을 다쳤다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환자들이 발생하나요? 예, 흔치는 않습니다만 예. 쇄골골절은 방금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게 어깨부터 그렇죠. 넘어질 때 쇄골골절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 쇄골골절이 많이 일어나는 이 기전이 바로 넘어졌을 때 이 몸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짚는 겁니다. 네. 이 동작, 이 에너지가 팔로 전달돼서 쇄골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분도 골프 치다가 이게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짚고 하다 보니까 이제 쇄골골절이 저렇게 돼서 수술을 받게 된 건데요. 이것도 이 쇄골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겨울 골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살얼음이 얼은 이 골프장 환경 그런 데서 이렇게 이 낙상으로 쇄골골절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엑스레이 화면만 봐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정도까지 손상이 오나요? 쇄골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이 몇백 개의 뼈 중에서 가장 골절 빈도가 높은 뼈 1번이 쇄골입니다.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쇄골은 골프하고 관계없이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그 식당에서 애들 노는 그 무슨 파크를 하죠. 그런 공간에서 네네. 엄마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애들끼리 놀다가 쇄골 부러져 오는 경우가 많고 쇄골은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도 물론 잘 붓고 치료 경과도 좋지만 또 쉽게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가 쇄골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쇄골 손상까지도 알아봤는데 저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남성분들은 알코올로 인한 사고가 많고 여성분들은 그 공을 맞아서 생기는 사고가 네, 많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골프장을 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항상 겁이 나는 게 저 뒷사람이 던진 공을 맞으면 어떻게 되지 늘 그런 고민은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골프 손상 중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꼽으라 하면 바로 이 타구 사고입니다. 예. 이 타구 사고는 골프 역사상 이 안구 실명 사고라든지 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사실은 많고요. 최근에 이 타구 사고로 미디어에 보도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또 이 의사로서 이 외상을 다루는 의사로서 있다 보니까 최근 이 지역 안에서도 네. 이 타구 사고로 이 아이언으로 친 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맞아서 아이고. 다행히 이제 안와 골절이 돼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실명을 면한 분도 있고요. 또 그 상대방이 진 타구 때문에 이렇게 이 신체 부위를 맞아서 이 골절이 되고 또 이게 같은 동반자끼리 사고가 났는데 가벼운 사고만 다행인데 이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두 분 간에도 또 일종의 가해와 피해 관계가 되기 책임의 때문에 소지가 굉장히 또, 예. 되고 실제로 이 프로들 세계에서도 네. 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이거 우즈가 친 이 티샷을 이 갤러리가 이 머리에 맞아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의식은 있고 괜찮았는데 타이거 우즈가 가서 사과를 하고 이 자기가 끼던 장갑에 사인을 해 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타이거 우즈는 심한 경우에 하루에 세 분의 갤러리를 맞춘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이게 사인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우리 그 골프 중계를 보시다 보면 이 볼 스피드가 몇백 킬로 되는 샷을 하고 있는 양쪽 가로 몇 메다 간격으로 이 갤러리들이 구름같이 몰려있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큰 대회는. 그렇죠. 그 장면 저는 볼 때마다 만약에 물론 프로니까 그런 시술을 잘 안 하지만 만약에 저게 조금만 미세한 차이라도. 하면 저건 바로 거의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에서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네. 게 이제 타구 사고고 타구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기본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 플레이를 한 사람보다 앞에 나가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공이 저희 다른 홀로 갔을 때는 크게 이제 우리 폴 외치주고 그런 원칙을 지켜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타구 사고까지 여러 가지 골프 손상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사고와 또 부상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이 자료 준비하면서 네. 저도 과연 그런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제가 반성해 보게 되는데요. 골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골라본 게 바로 이 아침 거르지 않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오랜 습관이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이제 일하면 점심때가 첫 끼니가 되고 이런데 네. 골프를 칠 때는 꼭 아침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아침을 거르지 않아야 되냐 하면 이 골프는 육체로 하는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적, 기술적, 사회적. 심리 스포츠입니다. 예. 그래서 심리, 정신, 기술 이게 되려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는데 특히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빨리 쓸 수 있는 포도당이죠. 이 당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보면 스포츠 바나 바나나 경기 중에 먹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을 평소에 안 하신 분들도 운동 골프를 하러 가실 때는 4시간 반이나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조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골퍼들을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숙취 내지는 음주 골프. 이제 알코올은 마시면 금방 흡수가 되고 그게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이제 해서 배출이 되는데 네. 그게 몸 안에 근육에 뭐 세포에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숙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한 근육이 작동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우리 퍼팅을 할 때도 시신경도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서 아무래도 혼돈을 일으키고 네. 당연히 안전사고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숙취 음주 골프를 이제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이 골프를 많이 오래 치신 분들이 스스로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골프가 만약 10시에 시작이면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서 그렇죠. 이 옷을 갈아입고 이제 몸도 풀고 뭐 이 퍼팅 연습도 하고 워밍업을 하면서. 워밍업을 해서 예. 몸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이 근육의 파열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몸이 예열되지 않고 갑자기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네. 미리 가서 몸을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골프 칠 때는 가능하면 한 샷을 하고 내가 다음 샷을 어디에 보낼 것이며 기술적으로 다음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 생각도 하고 물론 동반자와 담소도 나눌 수 있지만 걸어가면서 맑은 공기 마시고 잔디를 밟는 그다음에 더불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에 노출해서 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시키고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게 좋겠고요. 네. 결국은 이제 골프라는 운동이 많은 스포츠 중에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말들 합니다. 뭐 80대 심지어는 90대 넘어서 골프 치신 분들이 있는데 골프는 어차피 우리 골프 속담에 스코어 100으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80, 90대 됐을 때는 스코어를 욕심내기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골프를 위해서 이 다치지 않는 골프, 안전한 골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올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력과 상관없이 골프를 치다가 자주 다치게 되는 부분이 허리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골프는 그 탁구, 야구와 더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 부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서도 나왔던 그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황제의 사진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이제 수많은 PGA 우승 경험만큼이나 앞서 설명되었듯이 수많은 재활 과정 또한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허리만 생각했을 때 타이거 우즈는 2014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시작을 해서 총 3차례의 수술 이후에도 2017년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의 골류압수를 시행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많은 프로 선수들이 이렇듯 허리 통증 그리고 허리 질환을 가지고도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고 통계적으로는 프로 골프의 55% 그리고 아마추어 골프의 35%에서 허리 통증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도 허리 수술 말씀하신 것처럼 3번에서 뭐 많게는 5번까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골프라는 운동이 허리에,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어떤 압력들이 많이 가해져서 이런 부상들이 올까요? 첫 번째는 스윙 시에 척추에 걸리는 압력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척추에는 스윙 시 체중의 수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힘은 프로 선수의 경우에는 백스윙에서 피니시까지 2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체중의 8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힘은 미식 축구에서 거구의 선수가 정면으로 달려와 충돌하는 것과도 같은 힘이라고 합니다. 프로 골프 선수의 경우에는 하루에 연습량을 합치면 한 300회 정도에 되는 스윙을 하시고 네.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에는 100회 이상의 스윙을 하는 걸 고려할 때 저희는 하루에도 100회에서 300회 정도의 거구의 선수와 부딪혀가면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클래식 골프에서 현대 골프로의 스윙의 시대적 변화 때문입니다. 베너건이나 잭 니클라우서 같은 클래식 골퍼의 시대에서는 왼쪽 사진과 같은 I자형 스윙이 대세였습니다. I자형 스윙은 사진에서 보시듯 몸통과 골반이 하나로 회전을 함으로써 장타력은 비록 떨어질지 몰라도 허리에는 안전한 스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타이거 우즈의 등장 이후에 스윙은 C자형 스윙으로 변화되어 왔는데요. 우측 사진에서 보시듯
어깨선과 골반선이 이루는 각도, 즉 X 팩터라고 부르는 각도를 최대한으로 늘려 장타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스윙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어드레스 시에 골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으로 꼬아 힘을 비축한 다음 다운스윙 시에는 상체를 폭발적으로 힘을 발산시키며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켜 장타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타력이 늘 증가할지는 몰라도 골프 스윙 시에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잘못된 스윙 자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스윙 자세는 S자형 어드레스입니다. 정상적인 어드레스에서는 몸통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만 숙여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S자형 어드레스에서는 허리를 앞으로 내밀고 골반을 뒤로 쭉 빼는 자세로 인해 허리에 가해지는 긴장이 더욱더 증가해서 같은 스윙에서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척추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백스윙 시에는 몸통과 골반을 연결한 선이 공의 진행 방향과 반대, 즉 백스윙 방향으로 기울어져야 하지만 역척추 자세에서는 그와 반대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다운스윙 시에 골반의 흐름을 상체가 따라가지 못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욱더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잘못된 스윙 자세 또 이제 무리한 동작 때문에 허리 통증이 올 수 있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그런 고령층이 조금 더 취약할까요? 아무래도 시니어 아마추어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네.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근력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습장에 가보시면 이러한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이 많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스윙 자세가 젊은 층에 비해서 다소 본인에 맞춘 스윙 자세로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스윙에 비해서는 허리나 척추의 손상이 더욱더 많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력 운동을 따로 하는 아마추어 골프는 또 흔치가 않습니다. 이 근력을 분명 강화시키면 여러모로 운동에도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근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예.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중심 근육과 척추 골반의 유연성을 기르자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척추 기립근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를 유지하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척추 기립근을 중심 근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측 사진처럼 자택에서 하실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척추 기립근을 평소에 길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로써 부족하시다면 수영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도 허리 근육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 라운딩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웜업을 하자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에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골프 라운딩 또한 첫 홀 티샷을 하시기 전에 10분 이상 스트레칭을 하시고 라운딩이 끝난 직후에는 곧바로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프로 골퍼 선수들의 경우에는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센터로 돌아가서는 물리치료나 재활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에는 라운딩이 끝나면 정리 운동을 건너뛰고 바로 식사나 음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상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필드보다 연습장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필드보다 연습장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필드를 나가보시면 필드에서는 낯선 코스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정성을 다한 풀스윙은 사실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장을 가게 되면 혼신의 힘을 다한 드라이버 스윙만 100회 이상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네. 필드에서는 스윙과 스윙 사이에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지만 네. 연습장에서는 연습 시간이 아까워서 쉬지 않고 계속 수백 번 이상 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연습장을 가시더라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시고 스윙과 스윙 사이에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분 남은
연습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는데 273개 공을 쳤다는 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기초 체력이라든가 기초 근력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몸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왜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것도 맞아요. 좀 챙겨 드시잖아요. 골프에도 어떻게 좀 도움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골프도 운동이다 보니까 근력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당연히 동일 운동 대비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충제를 적절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고령의 골퍼들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 비해서 단백질 섭취량이 떨어지고 이에 반해 흡수량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식사 중간에는 보충제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에 있어 앞서 3번이 바로 필드보다 연습량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4, 5, 6번에 나와 있는데 비거리 욕심을 버리자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프로 골퍼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골프를 시작해서 그와 비례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근력과 유연성을 길러온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프로의 스윙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근력과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근력과 유연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스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골프 스윙보다는 클래식 골프 스윙으로 스윙을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대 골프 스윙은 장타력 위주의 스윙이기 때문에 차라리 클래식 골프 스윙에서처럼 장타력을 조금 버리시고 몸통과 허리를 충분히 회전할 수 있는 스윙으로 가시는 것이 허리 건강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6번째는 연습장에서 하는 풀스윙 횟수를 제한하자입니다. 실제로 미국 남자 프로 골프 협회에서도 하루에 풀스윙하는 횟수를 100에서 200개로 제한하고자 권고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필드에서 어드레스 자세를 잘 취하자입니다. 정상적으로 똑바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스쿼트 자세에서는 체중의 2.2배에 달하는 힘이 허리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서는 더욱더 허리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으니 올바른 어드레스 자세를 잘 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백스윙 시에는 회전을 천천히 함으로써 백스윙 탑에서 걸리는 회전력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드레스 시에 스탠스를 조금 좁혀 섬으로써 회전을 조금 원활히 하는 것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8번째는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그만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가장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라운딩 시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통증을 참고 라운딩을 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참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네. 라운딩을 마치고는 하십니다. 병원을 방문하시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앞서서도 언급되었던 언제 칠 수 있냐라는 네. 질문이시고, 곧바로 따라오는 질문은 상대와의 약속이므로 취소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가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통증은 저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라운딩을 진행하시면 척추 통증, 허리 통증에서 지나지 않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각한 통증이라면 당연히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안고 가도 될 만한 통증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뭐 개인의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 보통은 권고를 드리는 사항은 가벼운 스윙에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에 라운딩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휴식하라고 의사로서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 수술 시에는 최소 3개월은 쉬셔야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중 간단한 수술인 디스크 수술이나 아니면 후궁 절제술과 같은 신경 감압술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을 쉬시고 라운딩을 진행하시면 되고, 보통 큰 수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골유압술이나 나사못 고정술의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충분히 쉬시고 재활 과정을 거쳐 라운딩에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함께 또 그 척추관 협착증도 대표적인 이제 요추 질환인데 네.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뭐 골프를 친다고 더 심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일까요? 때때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그 디스크와 협착증은 허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인데요. 디스크는 보통 숙였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허리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걸을수록 증상이 심해져서 오히려 허리를 숙여서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앞서 말씀하셨던 스윙 시에 통증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도 생각해 봐서는
그 스윙 시에 가벼운 스윙으로 인해서 근육의 긴장이 다소 이완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일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협착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그래도 치시고 싶으시면 평소에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찜질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냉찜질, 온찜질 가지고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대다수의 통증에서는 허리 통증은 만성적인 통증이기 때문에 역시나 온찜질이 더 도움이 되는데요. 우측 사진과 같은 냉찜질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척추에 염증이나 붓기를 동반을 했을 때는 국소적으로 온도를 낮추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찜질은 보통 대부분 기상 직후인 오전에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과 중에는 사진에서 보시듯 휴대용 찜질기나 아니면 복대형 찜질기를 이용하여 짬짬이 찜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하시고 나서는 집에서 자기 전에 온수 샤워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수면 자세 또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드물지 않게 자는 동안 통증으로 깨거나 기상 직후에 통증이 가장 심하다고 하시는 척추 질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올바른 수면 자세는 허리 건강에 많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사진에서 보시듯 정면으로 누웠을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끼워서 허리 근육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측면으로 누웠을 때는 허리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움으로써 다리가 꼬이거나 허리가 꼬이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소에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이로써도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도수 치료나 마사지 등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 완화 도움되는 방법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혼자 참지 말고 꼭 병원에 방문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먼저 24시간이 지나도 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는 심각한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소 경미한 통증이라 여겨진다 하더라도 2주 이상 통증의 호전 없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나 다리, 엉덩이 등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저림이 느껴지실 때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므로 병원을 방문하시고 다리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소대변 장애가 동반이 될 때는 상당히 응급한 증상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방문하시어 적절한 검사 후에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허리 디스크. 골퍼들에게도 그리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저는 골프를 한 횟수로는 한 9년에서 8년 정도 가까이 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게 골프 치고 다음 날에는 한 8시간을 수면하고 있었으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뭐 30분 단위, 뭐 10분 단위로 지금 깰 정도로 많이 심각했었어요. 주사 맞고도 그날 골프 치러 갔었어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아저씨 너무 어떠세요? 아유, 뭐 저번에 하고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아요. 요즘도 골프 많이 치시고요. 뭐 주말에 항상 6개월 전부터 갑작스럽게 생긴 허리 통증으로 이경민 전문의를 찾은 환자. 장시간 운전을 하는 최재울 씨에게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이랑 물리치료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시면 그냥 네. 지켜보시면 좋은데 그때 뭐 너무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네.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뭐 조금 나으셨네요. 그때 가가지고도 골프 치러 갔었는데 크게 조금 통증 많이 줄었었어요. 허리가 아픈 이유가 골프를 계속 오랫동안 치시고 뭐 아무래도 건장한 성인 남성이다 보니까 거리 욕심도 사실은 뭐 무시할 수가 없어서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이나 조금 크게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사진을 보니까 사실 뭐 수술을 얘기를 꺼낼 만큼은 아니었고요. 디스크 초기 정도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 주사를 맞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맞으신 지 한 6개월째 가량 돼 가는데 일상생활이나 골프를 진행하는데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신 그런 상태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무리한 연습이 허리 디스크에 화근이 된 것. 다행히 통증의 원인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일찍 병원을 찾은 덕분에
재호 씨는 주사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잡을 수 있었다. 근육을 더 키우기보다는 이제 스윙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힘을 좀 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리를 세우는 것은 이제 뼈대인 이제 디스크나 뼈가 있지만 그 건물로 따지면 이제 그거를 마치는 이제 그 기둥을 받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몸에서는 코어 근육, 중심 근육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건장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더더욱 코어 근육이 뭐 운동선수만큼이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주는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뭐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육이 뭐 좋으셔가지고 뭐 꼭 골프를 안 치실 이유는 없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좀 치시고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경험. 다시 일상을 되찾은 재호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다. 필라테스 운동을 한 지가 한 50회 정도는 하고 있고 다시 또 지금 또 올해 말까지는 여유를 갖고 조금 운동을 할 거고 골프 스윙도 조금 약하게 치고 남들보다 조금 덜 가더라도 그냥 살살 치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좀 즐기고 싶네요. 네, 척추 질환 환자 사례까지 함께 봤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척추 질환, 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무엇보다도 재활이 더 중요할 겁니다. 맞아요. 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재활 운동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가볍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재활은 걷기 운동입니다. 뭐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걷기 운동은 보통 하시는 것은 아침에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인 추간판에 수분이 충분한 시기인 아침에 시행을 하는 것이 걸을 때도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걸을 때 혹시라도 통증이 생긴다면 무조건 쉬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되 통증이 생기지 않는 시간을 점차 늘려보는 처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20분, 30분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택에서 할 수 있는 플랭크나 브릿지 자세도 척추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도 동반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빠른 회복을 기대는 하시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빠른 회복과 충분한 회복의 어떤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로 생각했을 때는 빠른 회복은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고 충분한 회복은 의사로서 원하는 것들인데 빠른 회복은 이제 급성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빠른 회복이라고 본다면 환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방문하시어 주사, 약, 뭐 시술까지도 시행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의사로서 당부를 드리는 방법은 충분히 디스크나 통증이 생기셨다면 4주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이후에 가벼운 스윙부터 시작을 해서 통증이 없으실 때 라운딩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도 식을 줄 모르는 골프의 인기. 골프 손상으로 인한 환자의 경우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재활 치료가 그것이다. 그렇죠? 그쪽 가는 거랑 반대편 가는 거랑 다르죠? 골프 손상 이전에 이미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너진 밸런스를 회복시키고 수술 후 약해진 근육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업 들었죠, 그죠? 오른쪽 다리만 재활 치료 중에도 전문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도와 통증 완화와 근육의 재활 치료까지 진행하는 도수 치료. 천장에 매달린 줄을 활용해 환자 스스로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다. 골프 친 이후에 갑자기 근육이 경직되거나 했을 때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운동시키는 슬링이라는 도구입니다. 손상된 부위의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는 재활 치료. 이처럼 크고 작은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동할 때의 컨디션에도 차이가 나 재활 치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골퍼분들께서 통증이 재발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하체 같은 경우 혹은 또 코어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근력 운동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근육의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부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안 가고 스트레칭으로 견뎌냈습니다. 저희 남편은 엘보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란딩 가기 전에도 병원 가고 란딩 후에도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그러고 계속 쳐요. 보호대까지는 안 하고 그냥 스트레칭 좀 자주 많이 하고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고 진통제 먹고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골프나 모든 운동을 스트레칭을 안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바른 자세로 그냥 백스윙 하든지 이렇게 스윙을 하는 게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이것도 스포츠이기 때문에 멘탈을 잘 관리해서 차분히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코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 다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을 때 조격이 좋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나요? 이 아킬레스 건염은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인대 손상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다 싶으면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약간 급성 손상인 스포츠 손상들은 차가운 찜질이 도움이 되고요. 네. 아이싱이나 쿨링이 만성적인 인대 질환이나 힘줄의 문제는 따뜻한 조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에 진짜 궁금한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두 분은 골프를 치십니까? 예, 칩니다. 잘 치십니까? 많이 잘 치지는 못합니다. 아, 선생님은요? 저는 정확하게 백돌이 수준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두 분은 부상 당해 보신 적 없으신지? 골프를 저는 뭐 20몇 년째 쳤으니까 당연히 부상 당해 본 적 있죠. 허리가 아파서 뭐 골프를 몇 주간 쉰 적도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무릎이나 발목 손상을 입어서 뭐 보호대를 차고 라운딩을 나가는 경우도 있죠. 무리하게 나가신 적도 있군요. 이 골프 약속은 본인 사망 외에는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본인 사실 의사인 저도 조그마한 부상은 복대를 차든지 뭐 보호대를 하고 운동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 안 됩니다. 선생님은 부상 당하신 적 없으세요? 저도 뭐 스윙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갈비뼈 사이에 이제 신경이 늘어나가지고 한 2, 3주 고생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골프 치기 전에는 항상 좀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나 제일 무리하게 긴장되는 부분이 허리인데요. 허리 통증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포츠 온열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소염 진통제 뭐 이런 걸 발라주면요. 허리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될까요, 그게? 네,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열 크림이나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을 낮추어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되고 과도한 긴장을 줄여줘서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데 진통제나 온열 크림 그걸 가리게 되면 질환을 앓고도 모르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그것들은 막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한다 보면 위험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군요. 맞습니다. 요즘 스크린 골프장도 많이 있고요. 굳이 필드에 나가지 않아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신발을요, 그냥 자기 운동화 신는 경우도 있고 골프화를 신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화는 이게 스파이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크가 있는 이 골프화를 신고요. 필드가 아닌 그냥 연습할 때라도 신고 하면은 무릎 부상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골프는 하체, 특히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상체 꼬임을 풀면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네. 발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파이크가 있는 골프화를 착용하고 라운딩을 하셔야 되는데 네. 실내에서 하는 스크린 골프라든지 연습장 같은 데서는 스파이크 없이 치신 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골프장에서와 똑같은 환경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실내 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도 반드시 스파이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무릎의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에는 크게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스윙을 몸에 익히는 데는 스파이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축구할 땐 축구화, 농구할 땐 농구화, 골프할 때는 골프화. 그런데요, 저는 그 디스크 경험이 있습니다. 디스크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데 골프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건지 원래 내가 디스크가 있어서 아픈 건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차별하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단순 허리 통증인 경우에는 가벼운 통증이 많고 네. 가만히 두더라도 2주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거나 2주 동안 가만히 기다려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저림 그리고 위압감 등이 느껴질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질환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골프를 치고 싶어 해요. 해도 됩니까? 평생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쉬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벼운 스윙 했을 때 통증이 없으시다면 라운딩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좀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골프할 때 가슴 통증 이 질환을 덜 경험할 수 있다. 마른 사람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기본적으로 이 골프를 처음 배우신 비기너들이 늑골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몸이 약간 있으신 분하고 약간 마른 분 체형에 따라서는 사실은 골프 스윙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뚱뚱한 분이 골프 스윙이 더 부드럽거나 더 둔하거나 해서 늑골 골절이 덜 일어나거나 더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주위에서 말 그러던데요. 이렇게 홀딩 할 때 딱 살집 있는 게 좋다고 막 이런 말 하던데. 그건 정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이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군요. 그런데요, 프롤로 주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는 도대체 어떤 주사입니까? 요즘 우리 그 근골격계에 네. 근, 힘줄과 인대 손상의 프롤로 치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인대 통증이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치료가 프롤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소염제를 경구약으로 복용하는 게 우선이고 그 경구약 복용으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통증에 대해서는 프롤로 치료를 몇 회 정도 해볼 수 있고요. 그 프롤로 치료에도 효과 없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롤로 주사가요, 힘줄과 인대를 강화시켜 준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맞죠? 정식 치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그 인대나 힘줄에 그 굵기나 그 힘을 좋게 한다기보다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렇군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어깨부터 발목까지 올 수 있는 다양한 골프 손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골프를 즐기시는 많은 주말 골퍼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원장님. 예. 골프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나 우리 젊은 골퍼들은 최근에 제가 골프장에서 만나보면 이 골프 자체를 즐기기보다 그 인증샷이라고 합니까? 사진 찍기에 너무 열중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 골프가 좀 더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골프 자체를 즐기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 골프를 이미 20년, 30년 오래 쳐오신 분들은 이 골프는 가장 오래까지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골프를 위해서 90까지 내가 이 골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본인이 골프의 실력 향상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관리에 좀 더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민 부장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골프는 이미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인생의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한 골프 치실 수 있도록 평소에 골프 연습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꾸준히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골프를 즐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네. 뭐 과도한 뭐 연습이나 무리한 뭐 스윙뿐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도 네,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연못이나 벙커에 빠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또 사망 사고까지 이를 위험이 있으니까요. 네. 건강과 안전한 골프를 위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이십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중 원장님,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민 부장님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년 반 전에요. 저희 병원의 그 부산 지역에서 이 급발진 사고로 무릎 부위에서 다리가 절단된 손상을 입은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해서 우리 저희 병원에 그 미세 수술을 하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환자를 아마 제 기억으로 10번 이상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퇴원해서 최근에 워커를 짓고 이제 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학회에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환자 개인 전화를 걸어서 지금 병원에 나오실 수 없으니까 혹시 집 안에서 걷는 모습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했더니만 직접 본인이 이 셀카로 이 본인이 보행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내서 제 휴대폰으로 제가 받았고 그 환자가 지금 최근에 수술한 환자는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내가 외과의사로서 이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그런 기분이 듭니다.
허리 수술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있어오던 고정관념이 하면 안 되는 수술이고 못 걸을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수술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거의 뭐 신앙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 내시경으로 충분히 예전처럼 이제 허리 수술하고 나서 허리 못 펴는 경우도 잘 없고요. 허리 아파서 뭐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잘 없고 뭐 잘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도 없으니까 아프시면 너무 참지 마시고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 같이 강구해 드릴 테니까 병원에 한번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